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한번 해볼게요. 지수함수 최대 최소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거든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준비학습을 준비한 이유입니다. 자, 준비학습을 준비한 이유예요. 자, 준비학습 뭐 할 거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한번 정리하고 갈 겁니다. 2차 함수의 뭘 정리한다고요? 최소를 한번 정리하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을 만났고요. a는 0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a, b, c는 상수다까지 정리하고 시작해 볼게요. a, b, c는 상수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정의역이 정해졌을 때 그때를 한번 볼게요. 지금 쌤이 이 x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 즉 정의역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뭐 알파가 1이면 1부터 베타가 5면 1부터 5까지 뭐 이런 범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A가 양수일 때 기준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자, 이 이차 함수 그려봤더니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자, 추계 방정식 했더니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정의역의 범위가 뭘 의미하냐면 x 값의 범위가 여기가 x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그래프는 이만큼 요 파란색 그래프만 그려져 있는 거고 나머지 그래프는 정의역 밖에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물론 x 정의역이 더 커지면 그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요 아령 모양 있죠, 이렇게 요만큼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x가 알파일 때 y값 네임드 값, 뭐 최대값, 최소값, 함수값 이런 것들 y 값이 다 이름 있는 네임드 값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최대값이 생긴다. 조금 멋있게 쓰면 뭐 f 알파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x가 뭐일 때 베타일 때 제일 낮은 값 최소값까지겠죠. 최소값 가질 것이다. 멋있게 쓰면 f 베타 정도 쓸 수 있겠어요. 자, 이거는 지금 쌤이 축방의 왼쪽에 범위가 있을 때고요. 이번 축방의 오른쪽에 범위가 있을 때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건 문제였고요. 역시 추계 방정식은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이거 뭐 완전 제곱식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알파의 범위가 여기가 x가 알파다, 그리고 여기가 x가 베타다 이렇게 받았다면 실제로 그래프는 우리가 어떻게 요 파란색 요 아령 모양 그래프에만 관심이 있다 그랬죠. 나머지는 관심 없고요. 자, 그랬을 때 x가 알파일 때 그때는 뭘 가져요? 가장 낮은 순간이니까 무슨 값? 최소값 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베타일 때는 최대값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1번, 2번 케이스만 맨날 생각해서 3번 케이스를 전혀 다루지 않는데 자, 보세요. 자,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건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계 방정식을 내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알파를 여기라고 잡을게요. X는 알파, 여기를 베타라 잡을게요. X는 베타. 그래서 그래프는 실제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그래프를 지금 우리가 실제로 다룰 겁니다. 근데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건 y값이고 y는 그래프에서 높이의 생각이니까 여기 지금 그래프 그려놨을 때 쌤이 어떻게 알파의 높이하고 베타의 높이 중에서 어떻게 베타일 때 높이가 더 지금 크게 만들어 놓은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언제냐? 여러분 알파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x가 뭐일 때 추계 방정식일 때가 어떻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가장 낮은 순간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양끝을 쓰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순간에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 이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뭐일 때 둘 중에 쌤이 얘가 더 높다고 얘기했으니까 베타일 때 그때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되겠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하나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하면 산술기하가 되겠는데요. 자, 산술기하는 여기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x 플러스 y가 있고요. 이 x 플러스 y가 있는데 이게 2루트 곱이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2루트 곱이다. 여기는 합의 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외웠었죠.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할 시간은 좀 그렇고 합은 커나 같다 2루트 곱 이렇게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되고 역수골 혹시 기억나나요? 얼마 전에 했죠. 역수골. 이렇게 역수골이 생겼으면 그러면 2루트 곱하면 x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 지수가 1이니까 2를 곱하면 더하기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0 되면서 그러면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얘는 얼마? 2 이렇게 우리 쓰는 것까지 한번 정리만 해 놓은 걸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유형 1번까지는 이 영상에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이에요. 자, 이 친구는 y는 a의 x제곱. 자, 요 녀석 꼴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우리가 다룰 녀석은 여기에 사실상 이 친구가 보다 1차식이다까지 우리가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데요. 주어진 정의역을 쌤이 이렇게 써볼게요. x바. 그래서 m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m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정의역을 적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나는 최대값, 최대, 최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 먼저, 자, 밑이 증가함수인 경우 1보다 큰 증가함수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증가함수는 자, 지수가 클 때 자, 그때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y값도 크겠죠. 증가하니까요. x가 커질 때 y도 커지는 걸 증가함수라니까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자, 다음에 자, 지수가 이번엔 작을 때를 본다면 최소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지수가 작을 때는 뭘 가진다? 최소값을 가진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걸 그래프를 가지고 이해해 볼게요.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안 예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때 증가함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리고 둘 중에서 m이 작은 수, n이 큰 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m, 여기가 n이라고 해볼게요. x는 m, x는 n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x가 여기 보면 알겠지만 n일 때 뭘 가진다? 최대값 a의 n제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최소값 a의 m제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최대값을 라지 m으로 썼고요. 최소값을 스몰 m으로 썼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제 증가함수 했으니까 감소함수 해야겠죠. 그래서 자,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바로 어떻게 감소함수 다뤄볼게요. 자, 감소함수인데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친구는 지수가 클 때, 자, 지수가 클 때 y값, 함수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자, 지수가 클 때 최소값. 지수가 작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역시 그래프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느낌, 뭐 자기만의 요령 다 필요 없고요.
그런 것들로 외울 시간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그냥 만사 오케이입니다. 자, 이렇게 x가 m일 때, x가 n일 때라고 정리해보고 누가 봐도 m일 때가 크죠. 그럼 어떻게? 최대값은 a의 m제곱 되는 거고요. 작죠? 얘는 최소값은 a의 n제곱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가함수일 때, 감소함수일 때 직접 그래프로 확인했고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얘를 한번 보자고요. 자, y는 3에 x 플러스 2제곱이 나와 있고, 그때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줬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최대값, 최소값.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요 보입니까? 여기 보여요? 요거. 지수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수의 범위. 아까는 지금 여기 x가 지금 정의역, 이 지수의 범위가 이 정의역하고 일치하는데 지금 이 친구는 지수하고 이 정의역하고 모양이 좀 다르니까 맞춰줄게요. x 플러스 뭘 원해요? 2를 원하죠. x 플러스 2를 원하니까 요 주어진 정의역에다가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하면 0,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어떻게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새로운 뭐의 범위? 지수의 범위고요. 지수의 범위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래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프로 이해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증가하니까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때 지금 보니까 지수의 범위가 뭐일 때? 지수가 0일 때. 여기는 지수입니다. 지수. 지수가 지금 뭐지? x 플러스 2라는 거죠. 얘가 0일 때부터 어디까지? 얘가 3일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건데 일단 최대값은 얼마다? 지금 3에 지수가 얼마일 때? 세제곱이니까 27일 때. 최소값은 위치 3이고 지수가 얼마일 때 0일 때죠. 그래서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쌤이 걱정되는 건 이것도 같이 써줘야 돼요. 아, 지금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x가 0일 때가 아니에요.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지 0 되는 거겠죠. 그때 뭘 가져? 최대값을 가져라고 써줘야 되고 값도 x가 3일 때가 아니고요. 뭐죠? x는 1일 때. 왜? 1 플러스 2가 3이 되니까 x가 1일 때. 그때 최소값을 가진다라고까지 써주는 건 습관처럼 같이 계속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의 예를 더 들면서 유형 1번은 마무리할 거고요. 근데 유형 1번이 끝이 아닙니다. 유형 2번에서 유형 3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유형 2번이요. 자, 그러면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보자. y는 2의 1-x제곱. 그리고 이렇게. 자, 정의역까지 주어져 있을 때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일단은 뭘 잘 봐야 하냐면 문제 풀 때 여기 x 앞에 음수가 있죠. 그것은 지수에다가 보내주는 게 낫습니다. 왜? 밑의 증가인지 감소인지 결정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y는 얘는 2에 마이너스 묶어냈더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다시 정리해봤더니 이 마이너스 밑에 반영해서 얘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제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 되도록이면 여기 있는 x 앞에 있는 이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하고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자, 그럼 먼저 뭐 해야 된다? 지수의 범위부터 꼭 시작해야겠죠. 자, 지수의 범위. 자, 지금 지수의 범위가 x-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했더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1이고 그 다음 1 되는 거 얘가 뭐다? 지수의 범위겠죠. 이제 그래프로 해석해 볼게요. 자, 그래프로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죠. 감소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요. 그때 지금 이게 x축이 지금 지수입니다. 지수. 얘가 y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여기네. x 지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지수가 1일 때가 되는 거겠죠. 요때가 그럼 뭐가 되는 거? 최대값. 요때가 이제 최소값까지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게요. 최대값. 그러면 지금 지수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는 4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는 최소값. 최소값은 x가 지수가 1일 때 2분의 1에 1제곱해서 어떻게 2분의 1까지 쓸 수 있겠죠. 근데 계속 쌤이 당부하고 싶은 건 x가 얼마일 때도 같이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쓰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가 2일 때. 자, 지금 쉬운 문제에서 써줘야지 어려울 때 써먹을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유형 1번까지 정리했고요. 자, 유형 2번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했던 유형 1번 내용 플러스 그 다음에 준비학습 내용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잘 정리해서 유형 2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